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어땠나요? 밤 10시가 넘어도 네온 사인이 번쩍이고 회식 끝난 직장인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식당마다 빈자리를 찾기 위해 줄을 서던 그 활기찬 풍경 말입니다. 자영업의 천국이라 불리던 대한민국, 밤이 없는 나라라 불리던 그 뜨거웠던 거리들. 그런데 지금 그 거리의 불빛이 하나둘씩 꺼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불이 꺼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손님이, 그리고 그 거리를 지키던 사장님들의 웃음기가 완전히 증발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이하고도 섬뜩한 침묵, 바로 외식업의 몰락에 대해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혹시 에이 그냥 경기가 좀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황의 파도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방식, 인구 구조, 그리고 돈의 흐름 자체가 송두리째 뒤바뀌고 있는 거대한 지갑 변동의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한국 사람들은 식당에서 사라진 걸까요? 그 많던 손님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부터 그 서늘한 진실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장의 온도부터 느껴보시죠.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보는 통계 숫자 말고 진짜 사장님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전하는 목소리 말입니다. 경기도의 한 한적한 마을, 이곳에는 20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터줏대감 같은 노포식당이 있습니다. 20년이면 강산이 2번 변하는 시간이죠. 그 긴 세월 동안 동네 잔치란 잔치는 다 치러냈고 예약 없이는 밥 한 끼 먹기 힘들었던 말 그대로 그 동네의 사랑방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의 풍경은 충격적입니다. 점심시간인데도 식당 안은 텅 비어있고 주인 아주머니는 먼지 쌓인 테이블만 하염없이 닦고 계십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감이 오십니까? 전염병이 돌아 거리가 봉쇄되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는 겁니다. 주방 구석에는 예전 같으면 벌써 동이 났을 신선한 식재료 박스가 뜯지도 않은 채 켜켜이 쌓여 먼지가 내려앉고 있습니다. 식재료비는 미친 듯이 올랐는데 메뉴판 가격을 고칠 수가 없답니다. 왜냐고요? 손님들 주머니 사정이 뻔히 보이는데 여기서 1,000원이라도 더 올리면 그나마 오던 단골들마저 발길을 끊을까봐 무서워서요.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나는 기이한 구조 속에서 사장님은 그저 하루를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젊음의 거리, 대학가는 좀 다를까요? 에너지가 넘치는 20대들이니까요. 하지만 대학가 골목은 지금 마치 유령도시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예전에 수업 끝나면 우르르 몰려나와 이모 여기 소주 한 병이요 를 외치던 그 낭만은 이제 박물관에나 가야 볼 수 있는 풍경이 됐습니다. 지금 대학생들은 수업이 끝나자마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집으로 도서관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식당 사장님들의 증언에 따르면 요즘 학생들은 식당 밥 한 끼 10,000원을 사치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대신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삼각김밥으로 때우거나 도시락을 싸 들고 다닙니다. 1,000원 단위로 식비를 계산하는 그들에게 12,000원짜리 김치찌개는 더 이상 점심 메뉴가 아니라 큰맘 먹고 지르는 사치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심지어 불패 신화라 불리던 카페 창업시장도 아수라장입니다. 신흙상권에 야심차게 문을 연 한 개인 카페 사장님은 하루 종일 커피 10잔도 못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월세는 250만원, 여기에 전기세, 수도세, 알바비까지 나가야 합니다. 숨만 쉬어도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공포,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옥이죠. 사장님들은 절규합니다. 사람이 없어요. 그냥 없어요. 거리에 사람이 증발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왜 갑자기 지갑을 닫아버린 걸까요? 여기에는 5가지의 치명적인 구조적 원인이 얽혀 있습니다. 첫 번째, 살인범은 바로 가계 소비 여력의 붕괴입니다. 쉽게 말해 쓸 돈이 씨가 말랐다는 뜻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른바 3고의 파도가 우리네 지갑을 덮쳤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농담이 아닌 현실이 된 지 오래죠. 설렁탕 한 그릇에 12,000원, 냉면 한 그릇에 15,000원 하는 시대입니다. 직장인들이 정신값 여만원 시대를 넘어 런치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집밥과 외식의 가격 차이가 3,000원, 4,000원 정도였다면 에이 설거지 귀찮은데 그냥 사 먹자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차이가 7,000원, 8,000원으로 벌어졌습니다. 집에서 해먹으면 3,000원이면 되는데
나가면 10,000원이 넘습니다. 이 7,000원의 간극은 단순한 숫자 차이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아이들 학원비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대출이자가 되는 생존의 간극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장 먼저 외식비를 줄입니다. 외식은 이제 필수제가 아니라 사치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식당들이 변화된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1인 가구의 폭증과 기존 식당 문화의 충돌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혼자 사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 집 건너 한 집이 1인 가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네 식당들은 어떤가요? 여전히 4인용 테이블이 기본이고 메뉴판에는 2인 이상 주문 가능이라는 문구가 떡하니 붙어 있습니다. 혼자 밥 먹으러 갔다가 지금 바쁜 시간이라 합석하셔야 해요 라거나 눈치 주는 사장님의 시선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1인 가구는 늘어나는데 식당은 여전히 4인 가족 중심의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찬 많이 깔아주고 푸짐하게 한상 차려주는 한국식 식당 문화가 오히려 1인 손님에게는 부담과 비용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혼자 사는 사람들은 식당에 가느니 차라리 편의점에 가거나 배달을 시킵니다. 식당이 스스로 가장 큰 고객층을 문전박대하고 있는 꼴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강력한 대체제의 등장. 바로 배달과 간편식의 진화입니다. 예전엔 그랬습니다. 그래도 밥은 식당 가서 갓 지은 걸 먹어야지. 배달 음식은 맛없어. 하지만 이건 이제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지금 배달 음식, 솔직히 웬만한 식당보다 낫습니다. 유명 셰프의 요리도 터치 한 번이면 집 앞까지 배달되고 대형마트나 온라인에서 파는 밀키트는 퀄리티가 기가 막힙니다. 줄 서서 먹는 맛집 메뉴가 그대로 포장되어 나옵니다. 게다가 가격은 훨씬 저렴하죠.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인 젊은 층에게 배달앱은 그냥 밥상 그 자체입니다. 할인 쿠폰 쓰고 리뷰 이벤트 참여하고 편하게 잠옷바람으로 넷플릭스 보면서 먹는 밥. 굳이 옷차려 입고 나가서 비싼 돈 내고 눈치 보며 밥 먹을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편의성이라는 외식업의 가장 큰 무기를 배달과 간편식이 완벽하게 빼앗아 갔습니다. 네 번째는 사장님들의 목을 조르는 비용의 삼중고입니다.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폭등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들은 금리가 올랐으니 월세를 올리겠다고 합니다. 알바생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 시급을 더 줘야 합니다. 장만이 폭염이니에서 상추값, 대파값은 금값입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가격을 안 올리면 망하고 올리면 손님이 끊겨서 망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외통수에 걸린 겁니다. 특히 영세한 식당일수록 식자재를 대량으로 싸게 들여올 수 없으니 타격이 더 큽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매출을 올려도 월말에 정산해보면 남는 게 없는, 아니 오히려 내 살을 깎아먹는 가짜 장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그리고 가장 섬뜩한 원인은 바로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이건 단기간에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밥을 사 먹을 사람 자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식당의 주요 고객이었던 중장년층은 은퇴와 노후 준비로 지갑을 닫고 외식 시장의 큰 손이어야 할 청년층은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이후로 우리의 DNA가 바뀌었습니다. 회식 문화가 사라졌습니다. 부장님, 오늘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시죠? 라는 말. 이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할까봐 못 꺼내는 시대입니다. 저녁이 되면 칼같이 집에 들어가고 불필요한 만남을 줄이는 집콕 문화가 정착됐습니다. 유동인구 자체가 줄어드니 거리가 텅 비는 건 당연한 수순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니 정말 암울하죠? 그렇다면 한국의 외식업은 이대로 공룡처럼 멸종하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지금은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산업 전체가 재편되는 과도기라고 진단합니다. 김영훈 소비자 경제 전문가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내놔도 소비자가 집에서 먹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그 식당은 망한다. 이제 어설픈 식당들은 다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살아남는 식당들은 아주 명확한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생존 모델은 작아지고 스마트해지는 것입니다. 1인 손님을 위한 바 형태의 좌석을 만들고 키오스크와 서빙 로봇으로 인건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메뉴는 딱 한두 가지 핵심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혼자 와서 먹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빠르고 저렴하고 효율적인 식당. 일본의 라멘집이나 덮밥집 같은 모델이
한국에서도 표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푸드테크와 자동화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장비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모델은 정반대로 극단적인 프리미엄화입니다. 어차피 돈을 쓸 거라면 확실한 경험과 가치를 원하는 손님들을 잡는 겁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곳이 아니라 그 공간에 머무는 시간 자체가 힐링이 되고 특별한 추억이 되는 곳. 인테리어, 서비스, 플레이팅 하나하나가 예술에 가까운, 그래서 비싼 값을 지불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식당들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결국 어중간한 식당들의 멸종입니다. 맛도 그저 그렇고 가격도 애매하고 서비스도 평범한 동네 식당들. 우리가 흔히 보던 김밥천국 스타일의 백화점식 메뉴 나열이나 특색 없는 백반집들은 이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윤정 외식업 컨설턴트의 말처럼 식당은 이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제조업이 아니라 특별한 경험을 파는 서비스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거리에 사람이 사라졌다는 말, 그것은 단순히 손님이 줄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의 방식, 과거의 영광, 과거의 습관이 모두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 외식업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도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동네 골목을 지키던 그 친근한 식당들이 하나 둘 사라지는 것을 보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사장님들에게는 뼈를 깎는 혁신을, 소비자들에게는 변화된 가격과 가치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시대. 어쩌면 오늘 저녁 여러분의 동네에 아직 불을 켜고 있는 그 식당이 내일은 문을 닫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밥값 1만원 시대, 여러분은 지갑을 여시겠습니까? 아니면 편의점으로 향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위기에 처한 자영업 사장님들에게 어떤 응원의 말 혹은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세요.